안녕하세요. 8월 30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미국 증시가 0.95% 그리고 0.76 그리고 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새벽에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기대치가 너무 또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면서 시간 외로 7%까지도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업종 전일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도 일단 하락 출발 할 것으로 좀 봤는데 우리나라 장 마감 이후에 상승 전환하면서 일단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3.8% 정도 하락 중에 있고 나머지 반도체 업종은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쇄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테슬라 모두 아마존까지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업종들은 대부분 다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들도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유가도 역시나 1.8% 정도 상승해서 장중에 거의 77불까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이 정도로 원유 관련주들이 상승이 할지 그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전쟁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 거라면은 불안 심리에 의해서 좀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이슈로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좀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는 좀 제외를 했고 또 관심 있게 보실 뉴스 일단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망치가 소폭 상회했다. 전망치에 비해서 소폭 상회했고 신규 청구 건수는 23만 1천 건. 그래서 지난주보다 2천 건 감소했다. 그러니까 고용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거는 이제 9월달 넘어서 다시 한번 FOMC 회의 전에 이런 경제 지표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로 넘어가세요. 대왕고래 관련주 쪽 석유 개발 가능성 높다 지질학적으로 입증됐다 라고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심포지엄인데 일단 여기서 뭐 당연히 좀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은 좀 했어요. 뭐 계속 여기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뭐 발표를 해서 어쨌든 정부에서 좀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나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이제 호재가 좀 되려면 해외 쪽 기업들의 투자 요게 좀 나와주면 확실합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 쪽, 뭐 아람코 이런 좀 대기업들이 투자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확실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주들이 좀 크게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어쨌든 뭐 어제 나온 발표에 의하면은 뭐 판매 수익이 뭐 11조 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요거는 이제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쪽 투자가 좀 들어와야지 좀 큰 시세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관련주 쪽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화성밸브, GS 글로벌, 호로 글로벌, 한국가스공사, 한선 엔지니어링 뭐 등등 더 있는데 몇 개만 좀 뽑아봤고요. 자, 포스코 인터 어제 4% 정도 상승했고 일단 직전 저항 때 한 6만원 부근인데 요 정도까지 반등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화성밸브가 이제 테마성을 좀 띄긴 하는데 일단 눌림목 정도는 한번 좀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12,000원대 정도 요 정도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고 좀 보고 있었는데 한번 뭐 뉴스 붙이면서 반등 나올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 글로벌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이렇게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13,000원대 자리 요런 자리가 지지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는 추세가 좀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미뤄진 코스피 이전 HLB FDA 승인 후에 신청하겠다라고 어제 뭐 인터뷰처럼 나온 게 있는데 뭐 FDA 승인이 언제 될지 이건 뭐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먼저 보안 서류 제출이 먼저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다음 달 20일, 그러니까 9월 20일 이전인데, 이제 9월달 다 왔으니까, 한 2, 3주 안에, 제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낼 수 있죠.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제출했었을 때, 빠르면 올해 11월, 그러니까 3개월 이내로, 또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늦으면은 이제 내년 3월인데,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겠죠. 어쨌든 서류를 제출했었을 때 한번 슈팅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HAB 계열사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좀 봤었을 때, HLB,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 계속 좀 잘 받아주고, 보여주고 있고, 8만원대 자리에서 크게 좀 밀리지 않는다면은 9만원대 여기 돌파 나왔을 때 저는 한번 서류 심사에 의해서 서류 제출한 거에 의해서 한번 슈팅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때 한번 밀렸었던 게 유한양행 FDA 승인 받고 나서 이제 밀리니까 역시나 또 HAB 쪽도 이거 FDA 승인 받아도 별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밀린 것 같은데 일단 그 이후에 유한양행 계속 신고가 달리고 있죠. 역시나 HAB도 그러면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9월달 안에 다시 한번 그 FDA 그 미비 서류를 지금 제출하게 된다면은 10만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승인되면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HLB 제약, HLB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항상 HLB를 말씀을 좀 드리죠.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5대 41 해리스 트럼프와 격차를 더 벌렸다. 아직 그 TV 토론 전인데 벌써부터 결판이 난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왜 바이든을 계속 밀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TV 토론 이후에 좀 분위기가 바뀔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해리스가 계속 꾸준하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네디와의 일단 케네디 쪽이 트럼프와 좀 손을 잡았는데 그 영향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트럼프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역마다 그리고 조사하는 기간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계속 해리스가 앞서가고 있는데 예전에 트럼프가 첫 대통령 때도 그때도 처음에 좀 밀렸다가 막판에 좀 뒤집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런 기사 나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해리스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그쪽들 한번 지금 보시면 좋은데 원체 좀 많이 시세를 주기도 했고 여러 번 울거먹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청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고요. 자, 오성첨단 소재 1,000원대에서부터 거의 3,000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세 주고 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물려있는 물량들이 좀 있을 겁니다. 요 구간에서 물려있는 물량들. 그래서 반등 시에 아마 빠져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해서 올라올 때는 좀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대선이라든지 이런 선거 관련주들은 이제 거의 재료 소멸이 이제 선거 다가오면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한번 슈팅을 주고 나서는 2번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엄청 큰 테마로 좀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정책으로 좀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은 또 아니고 우리나라면은 차라리 인맥으로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해리스 관련주들은 엄청 큰 시세를 여기서 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일약품 에머리지, 우리바이오 이렇게 있고요. 일단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거는 오성첨단 소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일날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오성첨단 소재가 자주 대장주 역할을 좀 했어요. 자, 다음은 딥페이크 관련주인데 요것도 한 번에 끝날 테마는 아니고 눌렸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테마긴 한데 원체 시총이 좀 작은 회사들이라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자체가. 내용으로는 뭐, 여야 할 거 없이 다, 이거를 뭐 막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테마주로서 연속성이라든지, 뭐 이런 크기 같은 건 좀, 좋다, 이렇게 좀 봤는데, 종목들 상태가 좀 안 좋은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일단 시가 내로는 좀 많이 올랐는데, 시가 뜨면은 저는 뭐 청산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센지랩, 그리고 신시웨이, 모니터랩, 한싹, 그리고 한빛소프트. 시총이 1000억 넘는 거는 센지랩 1300억 요거 하나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상한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1300억이지. 예, 요거 가격대 6, 7천원대 있었을 때는 1000억 이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 체크 정도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슈팅 나오면은 바로 청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웨어러블 버핏 9월 초 출시 이제 30일이니까 뭐 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게 뭐 9월 1일 출시 이렇게 나온 건 아니라서 9월 초니까 뭐 최소한 뭐 9월 첫째 주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슈는 될 것 같고 한번 시세를 준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BB테크, SPG 요건 이제 감속기 관련주인데 보핏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슈가 좀 됐었고 에브리봇과 이덴시스 요거는 이제 삼성에서 투자한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삼성 로봇주로 엮이는 종목들인데 요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BB테크 전 5%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시간으로는 약간 좀 밀리긴 했는데 요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지 원체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이 SBB테크는 상장했었을 때 한번 좀 눌림 주고 크게 좀 올랐었는데 그 자리 부분까지는 일단 지지를 주는 모습이라서 한번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실적 자체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좋아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이라면은 이렇게 눌림을 좀 많이 주면은 그냥 담아보면 되는데 아직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슈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지지되는 구간 일단 확인을 했으니까 한번 9월 초까지는 한번 좀 버텨보시거나 분할 매수 접근 괜찮습니다. 그리고 SPG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일단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거래대금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 두 종목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브리봇은 일단 테마성을 좀 많이 좀 띄는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번 시세를 좀 크게 가는데 작년 이제 올해 초겠네요. 올해 초에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 힘없이 좀 밀리는데 지금 새롭게 대장주가 될지 로봇주 쪽에서 대장주가 될지 한번 저도 좀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아서 보고 있고 이덴시스 이 종목은 좀 저항대 자리를 넘지 못하고 시세를 주더라도 좀 답답한 흐름이 몇 번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거는 요 감속기 관련주 쪽으로 좀 보고 있고 또 에브리봇도 좀 보실 수는 있는데 요거는 좀 예전에 시세가 좀 나온 거라서 이때만큼 거래대금이 터져야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세를 준 거는 요 감속기 관련주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새롭게 나온 뉴스가 좀 별로 없고 또 전일도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셔야 될 거는 2차전지 쪽 또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계속 꾸준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시장 자체 분위기가 지금 쉽게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외국인 기관들 아침에 매수세 들어오는지 그것만 일단 확인을 하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좀 그때부터 좀 좋게 시장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뭐 수급상이 좀 돌아서지 않으면은 거의 뭐 하루에 1000종목씩 빠지는 거는 코스닥 1000종목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좀 아침에 수급상을 좀 보면서 그날의 좀 대응 전략 이런 거 좀 짜는 편인데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일단 시장이 좀 나아질 때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괜찮아지는 흐름이 나왔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